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장을 대비하는 부분들을 6월 이후에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빠르게 반응을 해요. 그 6월 이전에는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가면 되느냐 접근 방법이 뭐 궁금할 텐데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지 않아서 정말 빨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물건들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6월 달에 이제 중과세, 양도세 중과가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 이틀 안에도 계약과 잔금을 칠 수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이제 상담한 고객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송파에서 강남으로 갈아탔는데 그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직전 날 직전에 계약하고 등기까지 다 했어요. 다 쳤어요. 그런 고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6월 이전에 들어가고 싶다면은 정말 생각은 무겁게 행동은 빠르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6월 이후에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되게 어렵죠. 근데 6월 이후부터는 시장에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내 빚을 최소화하면서 안전 마진을 고민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영끌이라는 단어를 6월 이후에는 쓰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안전 마진도 고려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장을 대비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되 그것들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은 아주 좋은 데는 못 가겠죠. 하지만은 여력이 있으면 현금 여력이 있으면은 빚을 최소화하면서 가는 게 우선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6월 이후의 시장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매매가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전세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매매가도 빨리 올라가겠지만 전세가가 먼저 올라가고 매매가를 치고 올라가는 양상도 있을 거고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전세가가 따라가는 양상도 있을 거고 다양한 양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마다 특징은 다 다른데 우선 지역에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곳을 찾고 투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우선은 6월 이후에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건에 대한 접근 자체는 호재가 있는 중저가 아파트들 우선은 좀 그래도 계속 가져가야 되겠죠. 특히 이제 서울이 아니라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늘 얘기했지만은 아직까지 유효해요. 신안산선, 신분당선, 그리고 분당선, 그리고 GTX A, B, C 노선 중에서 대장은 못 들어가지만은 그 대장과 더불어 키 맞춤을 하는 틈새 아파트들이 있긴 있어요. 뭐 이제 수원에도 있고 뭐 안산에도 있고 구리에도 있고 일산도 있고 의왕도 있고 뭐 평촌도 있고 광명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꾸준히 찾는 게 중요하고 가격이 싸다고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여기 싸네?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요. 근데 오늘도 상담하다 보니까 그 어떤 분이 가격에 맞게 싼 데를 들어갔어요. 근데 가격이 지금같이 상승장에 너무 안 오르는 아파트는 이상한 아파트 아닌가요? 그런 데를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정을 해줬는데 그런 호재가 있는 경기도는 호재가 있는 데서 지역의 변화 그리고 물건의 변화가 있는 데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데 관건은 빚을 최소화하고 안전 마진을 좀 생각하면서 전세가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매가를 보잖아요. 근데 매매가보다 더 중요한 게 전세가예요. 왜냐하면 전세가는 투자금을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전세가가 같이 올라가면요 투자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호재가 있는 중저가 아파트들 지금 제가 뭐 7월 전까지는 뭐 6억대 아파트랑 9억대 아파트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준들 만약에 6월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뭐 DSR 규제나 이런 게 이제 7월부터 되니까 9억에 대한 아파트들이 조금 많이 빠르게 소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7월이나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은 이제 중저가 아파트들이 9억대로 가까이 또 치고 오는 것도 동시에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뭐 물건은 좀 그런 식으로 우선 호재가 있는 중저가로 경기도 조금 보시고 그리고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교육 환경이 있는 데를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 환경 플러스 알파가 있는 지역들이 전세가가 좀 많이 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에 전세가의 움직임과 반응이 좋은 데를 6월 이후에는 조금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틀어놓은 게 다 학원가거든요. 학원인데 뭐 유명한 데는 뭐 여기 대치동 쪽이나 중계동이나 평촌이나 분당이나 아니면 이제 여기 뭐 광진학군이나 목동이나 뭐 요 이제 마포도 이제 생겼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명한 데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명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성신여대 입구 주변에도 보면은 이런 한진 아파트 주변에도 학원가들이 되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뭐 대규모의 아파트들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학원가가 형성돼 있으면요. 이렇게 빠르게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빠르게 반응하면서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데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뭐 사실 뭐 하남의 미사지구 같은 경우도 뭐 신축이나 전세 신축에 대한 부분과 학원 밀집이 생겼고 신장동 같은 경우도 뭐 전세가나 역세권의 호재나 학원과 밀집 지역이 있고 화곡동도 있죠. 뭐 화곡동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강서 힐스테이트 주변 쪽으로 있는데 보면은 학원가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요. 예를 든 거예요. 여기 우장산 쪽 보면은 학원들이 많이 밀집해 있죠. 근데 이런데도 이제 반응을 많이 할 거예요. 가격들이 반응을 많이 한다는 거는 전세가 같은 경우죠. 전세가들이 반응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식으로 교육 수요들이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 있죠. 그런 데들은 전세가들이 반응을 많이 하니까 우선은 좀 눈여겨 6월 이후에는 그런 교육 수요 위주로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고 사실은 숨은 학원가들이 좀 있어요. 학원가라기보다는 학원 밀집 지역이죠. 사람들이 모르겠지만은 하안동은 뭐 용적률만 좋은 게 있는 줄 알지만은 사실은 여기도 상가 주변에 하안동 주변을 보면은 이렇게 학원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6월 이후에는 첫 번째는 빚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가가 잘 반응하는 곳을 찾아본다. 그리고 호재가 있는 중저가 아파트를 유심히 살펴본다. 그리고 물량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물량은 많이 안 나오지만은 그 안 나온 데서 치열하게 내가 선점을 할 수 있는 행동력이 있어야 되고 가만히 있는 선택. 그 최악의 선택은 올해에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그런 행동들은 조금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전국의 아파트 값이 5개월 연속 그래서 부작용으로 또 1% 이상 올랐다네요. 이게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래요. 근데 지금의 정부에서 지금의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 1% 이상에 올라가는 5개월의 연속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계속 갱신되어서 아마도 지금 5월이니까 5개월이죠. 12개월, 1년 이상 연속 1% 올랐다라는 신문들이 나중에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기조를 유지하면요. 지금 기조. 지금 기조를 유지하는 것 중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대선과 나중에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뭐 이제 1주택자를 위해서 세금에 대한 감면과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분 그 뭐 이제 재산세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의 기준들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뭐 12억, 15억 논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억 이하가 지금 공제가 있어가지고 1주택자는 조금 더 재산세를 작게 내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9억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지만 기조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어떤 기조냐면은 다주택자들을 완화시켜 줘야지 가격의 흐름이 안정된다라는 부분들을 많은 분들도 주장하시고 저도 그게 순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부는 그 기조는 절대로 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주택자의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부분들도 반드시 나와야지 이런 좀 부작용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라는 게 있어요. 노아의 방주. 여기 막 사람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짐승들을 다 이제 한 쌍씩 해가지고 방주에 태워가지고 그 우비가 내리는 그 시기를 좀 극복하고 새롭게 이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 사람을 실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규제라는 부분들이 거래를 막고 가격들을 올리는데 이때 무주택자로 있는 건요. 방주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물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생명은 존속하지만요. 재산과 자산의 생명을 빠르게 혹은 징검다리로 이어갈 수 없는 피해를 분명히 입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주택을 유지를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는 지금 집값이 너무 꼭지라서 못 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서워요. 맞아요. 정말 무서워요. 6월 이후에는 더 무서워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더 무서운 현실이 더 무서운 미래가 현실이 될 거거든요. 무주택으로 있으면. 그래서 지금 뭐 6월이라는 거에 대한 공포들이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6월 이후의 시장이 나중에 거래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이 지났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거래는 힘들 거예요. 왜냐? 물량이 많이 없고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지금보다 더 사라질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이어나가야 돼요. 최소한 집이 없는 사람은.